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참 괜찮은 태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15년 정도 디렉터로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곳을 다니고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겠죠. 저자의 직접 경험, 그거를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한 건데,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오히려 간접 경험이 더 핵심을 보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변화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괜찮은 태도에 대해서 읽고 채집해 볼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좋은 태도를 채집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도가 곧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면 어떤 거대한 사건, 이벤트, 흐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이 어떤 결정적 계기로 급작스럽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운명이라는 건 뜬금없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그런 것들이 운명을 어떤 건축물을 건설하듯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도가 운명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를 구성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몇 번 드린 말씀인데, 자, 신호, 습관, 루틴, 리추얼,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하나의 그 태도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작은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일단은 이제 신호가 있겠죠. 우리의 그 눈빛, 몸짓, 표정, 또 신체적인 자세라든가 말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1번 법칙이 바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작은 신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뇌가 나의 서열을 그런 자세로서 인지하게 된다는 거죠. 꾸부정하게 있으면 우리 뇌가 나의 서열은 한참 미치구나,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또 태도와 운명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런 책도 다뤄봤는데, 여러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습관을 만들 때는 2분 이하로 시작을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단위로, 그래야지만 습관 형성의 단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 끈을 매는 것, 이런 습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깅도 하고 나중에는 마라톤까지. 처음부터 마라톤하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루틴, 그러니까 습관이 하나의 그 덩어리가 돼서 고착화되면 일상이라는 루틴이 되는 거죠. 반복되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행동 단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례와 같은 이런 형식적인 미가 가미가 되면 리추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생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생각도,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실제 행해지면서 좋은 생각도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냥 뜬금없이 좋은 생각을 갖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신호, 습관, 루틴, 리추얼이 잘 구성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애티튜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태도, 이거는 성격하고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 성격이 바로 운명이다,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또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읽었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 아내와 대나무 공예,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는데, 할머니가 이제 뇌졸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일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60이 넘은 나이에 대나무 공예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여 년이 흐르게 된 거죠. 작가 입장에서는 60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맨발에 아주 캄캄한 밤, 그런 시간적 배경 속에서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온다. 그러니까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걷다 보면 가시밭길 넘어 새벽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인데,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거 같아요. 오래 씹으면 고난이라 할지라도 단맛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인생이라는 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러다가 뭐 가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참 단맛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경험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바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깊게 사색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 그린 창문 그림. 배우 김신영 씨, 예전엔 개그맨이었는데 얼마 전에 헤어질 결심해서 배우가 됐죠. 어렸을 때 아주 가난했대요. 그래서 창문이 없었대요. 뭐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근데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아버지가 늦게 일터에서 퇴근을 하고 그 깜깜한 밤에 또 딸이 자고 있으니까 깰까봐 불도 안 켜고 그 어스름한 어두움 속에서 벽에 창문 그림을 밤새 그렸다는 거예요. 김신영 씨가 잠에서 깨면서 그 창문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 저자도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12색 크레파스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색이면 많은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크레파스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름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사줬는데, 이 저자가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칭찬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일 때,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 아이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이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책 속에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이라는 이 책에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보육원에서 자란 그 고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존엄성을 찾은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나 자신을 타인의 눈을 통해서 봐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걸 안다는 것, 바로 그게 존엄성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구속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내 인생을 타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아무런 이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존엄성을 찾은 사람이라는 것. 과거는 외국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다르게 살았다. 김영하 작가의 이야기인데, 김영하 작가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만일 2% 정도 성장하는 나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실직을 했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고스란히 빚으로 안고 사회생활을 했다면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았다면 어찌 보면 삶의 최고 목표가 되겠죠. 김영하 작가에게는 그런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대의 청년의 삶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 기성세대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청년 세대들은 부디 새겨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는 뭐 세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자, 타인의 어드바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공 스토리라 하더라도 그거를 온전히 새겨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아는 용호도 할머니 할아버지. 용호도라는 아주 먼 그 작은 섬이 있다는 거예요. 통영에서 배를 타고 뭐 엄청 오래 나가야 되는 그런 섬인데, 거기에 이제 다큐 촬영을 하러 가면서 저자가 아니 저런 조그만 섬에서 얼마나 무료할까. 그러니까 10가구도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몇 가구는 또 빈집이고 4박 5일을 과연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용호도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어떻게 따분하게 인생을 살아나갈까. 그런데 첫 만남부터 뭐 왁자지껄, 웃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소한 일 가지고 엄청나게 재밌게 웃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저자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4박 5일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웃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작은 일에도 얼마든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분투하고 노력하고 성과를 내고 업적을 만들고 다 좋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도 웃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